안세영 사진작가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십니까. 네. 안 작가께서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사진으로 또 찍으시고 또 취재하시고 그렇게 하신 지 20년이나 됐다 그러대요. 예, 그렇습니다.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, 그러면? 제가 1996년도에 96년? 그 잡지사 일을 좀 했었는데 네. 그때 나눔의 집을 처음 방문하면서 네. 그분들의 고통이 굉장히 인상 깊게 남더라고요. 그래서 뭐 취재를 마치고서도 제가 그 이후에도 또 찾아가서 네. 3년 정도 그 사진을 찍지 않고 그 자원봉사를 했습니다. 아, 그러셨어요? 예, 그러면서 어떤 그분들의 아픔을 우리가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. 역사적으로 네. 이해되지만 그걸 가슴으로 받아들이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네. 또 그러면서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, 사진으로 이분들을 알리고 또 이분들과 함께하는 일을 찾자는 의미에서 이제 사진 작업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. 그럼 위안부 할머니들하고 20년 동안 같이 쭉 지내신 거라다.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그동안에 돌아가신 분들도 꽤 있겠습니다. 예, 셀 수 없죠. 이미 네. 뭐 그때 초창기에 만났던 분들은 이미 많이 돌아가셨고 지금 또 올해도 벌써 몇 분이 네. 또 돌아가신 상황에 있습니다. 그럼 20년 동안 이제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위안부 할머니뿐만이 아니라 네. 이 아시아에서 위안부 분들도 취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요. 예. 일본 일제 제국주의가 젖은 만행이었죠. 예. 어디 가보셨습니까? 예, 여러 가 자꾸 하다 보니까 네. 여러 걸 하다 보니까 또 아시아에 또 다른 피해자분들이 현재 그렇죠. 피해자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네. 그래서 동티모르라든가 인도네시아, 필리핀, 또 중국 현지 분들도 찾아뵈면서 네. 또 그분들의 그 고통이라든가 또 피해 사항들을 또 기록하고 또 취재하고 있습니다. 그쪽에 중국이라든가 동티모르 가셨을 때는 어땠어요, 느낌이? 굉장히 이분들이 나라는 다르고 또 네. 피해 사라는 다르고 또 기간은 다르지만은 네. 또 우리 한국 분들 피해자분들과 결코 그 고통이 다르지 않다는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. 네. 그래서 또 이분들의 아픔이 제대로 국제사회에 알려지지도 않고 또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 이분들을 알리고 또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취재라든가 그 사진전이나 강연회를 통해서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안재웅 작가께서 찍거나 취재한 사진, 이분이 겹겹 예. 지울 수 없는 흔적이라는 전시를 하셨습니다. 그렇죠? 예. 언제 얼마 전에 하신 건가요? 겹겹 사진전을 처음 시작한 거는 2003년도부터.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겹겹 사진전을 하신 겁니까? 했고 또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아시아 지역을 하면서 네. 이제 지울 수 없는 흔적이라는 타이틀을 붙였는데, 그러니까 만나면 만날수록 그 이미 70년 전이잖아요. 네. 우리 같으면 70년 전을 일을 기억도 못할 텐데 어릴 적이를. 근데 이분들의 그 가슴 속이나 머릿속에는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겹겹이란 그 이름을 왜 붙이신 겁니까? 제가 많은 분들을 취재하다 보니까 지금 이 이마에 깊게 패인 주름이 겹겹이 쌓였다 그래서 겹겹이라는 제목을 줬고요. 또 이분들의 아픔이 70년 전에 하나의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쌓이고 쌓였다는 거죠.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고통만 쌓이다 보니까 커다란 한의 덩어리가 됐다는 의미에서 그 겹겹이라고 지었습니다. 그 겹겹이라는 의미가 결국은 그동안에 그 한을 못 풀고 그 당했던 일본 군국주의한테 당했던 한들이 아직도 그 겹겹이 주름에 쌓여 있다. 그것은 뭐 우리 대한민국의 위안부 할머니뿐만이 아니라 중국, 뭐 아시아 지역의 피해 여성들에게 다 쌓여 있다. 그런 의미입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2013년, 언제부터 하셨다고 그랬죠? 2013년? 사진전은 뭐 2003년도부터 계속 시작을 했고 최근에도 또 이제 한국 그 국회의사당에서 또 1월 달에 전시도 가졌었습니다. 윤해 의원이 도와줬다고 그러더라고요. 예, 좀 많이 도와주셔서 이제 이틀간 또 전시를 아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. 그랬습니까? 예. 지금 저희들도 아마 갖고 오신 사진을 저희가 준비한 것 같은데요. 두 가지 작품을 아마 지금 저희들한테 주신 것 같아요. 화면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? 네, 중국의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. 띄워주면은. 우선 제가 뭐 작품이라기보다도 가장 인상 깊게 만났던 피해자분이세요. 네, 중국에 남겨진 조선인입니다. 이수단 할머니. 그 제가 2001년도에 흑룡강성, 북한보다 더 위쪽이죠. 거기서 만났던 분인데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말을 다 잊고 계시더라고요. 동족 사람이고 또 동족말을 쓴다는 이유로 많이 기쁘게 맞아주셨는데 과거의 아픔을 중국말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자신의 그 과거보다
더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 만나왔는데 네. 점점 나이가 들수록 자기 아이를 임신할 수 없었거든요. 예, 이미 일제시대 때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네. 자기 아이를 가질 수 없었는데 네. 그 이후에도 그 어떤 아이에 대한 집착이 커지면서 저런 방에다가 그 아기 인형 사진을 붙여놓고 또 인형을 선물 받으면서 또 아기에 대한 그런 집착이 커졌었죠. 네, 예. 지금 생존해 계시나요? 아, 불행하게도 그 작년 5월에 돌아가셨습니다. 그렇습니까? 예. 그 다음에 준비하신 사진이 동티무르 에서 찍으신 사진 같아요. 예. 동티무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, 화면에. 동티무르 피해자. 이분 또 동티모르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 곳에서 만난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. 네. 예. 굉장히 그 동티모르에 가서도 이분을 이미 갔을 때 이분의 기억이 다 없더라고요. 네. 알츠하이머가 심하게 들어서 기억은 없지만은 어떤 동생분도 똑같이 피해자분인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동생분이 다 과거에 그 일본군에 관한 얘기를 하고 과거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이분의 기억은 없지만 표정이 일그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분이 과거의 기억은 잊었지만 그런 가슴속의 그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것들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인상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었습니다. 네, 그랬군요. 그 일본에서도 사진전을 계속 하셨죠? 예, 그렇습니다. 언제부터 하셨던 겁니까? 일본에서는 2012년부터 전시를 시작했고요. 또 뭐 도쿄뿐만 아니라 나고야, 오사카, 뭐 삿포로 여러 도시에서 한 20여 회 정도 했습니다. 2012년부터 현재까지요. 예, 20여 회. 예. 그 사진전 할 수 있었어요? 괜찮았어요? 처음엔 굉장히 어려웠죠. 네. 뭐 처음에는 도쿄 니콘 살롱이라는 데서 이제 네. 카메라 메이커 회사에서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려고 했는데 네. 다 진행이 잘 되다가 전시 한 달을 남겨두고 니콘 측이 더 이상 사진전을 진행할 수 없다라고 일방적인 통보를 해오더라고요. 왜 그런 겁니까? 그래서 이유를 밝혀달라 그랬더니 밝힐 수 없다고 숨기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저는 정당한 이유 없이는 네. 그 사진전을 포기할 수 없다. 그래서 가처분 재판도 하고 네. 그러면서 이제 밝혀진 이유가 제가 정치적 활동을 하려고 그런다라는 주장을 했었고 그 이후에도 뭐 다행히도 가처분 재판에서 승소를 해서 일본 법원에서 받아들였어요? 예. 그래서 전시는 마칠 수 있었고 네. 또 일본의 많은 시민들이 또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? 그래서 사진전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. 그 일본 시민들은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? 자신들의 과거를 너무 모르고 살았다는 분도 굉장히 많았고 네. 또 심지어는 그 한 어머니가 네. 보시고 나서 또 다시 자기 고등학생 딸을 데리고 와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된다면서 그 전시를 관람하신 분도 계셨습니다. 그래요? 예. 각 도시마다 반응이 좀 달랐습니까? 어떻습니까? 다 비슷하죠. 과거에 자기가 몰랐던 부분이고 네. 또 그리고 그런 전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일에 같이 동참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었어요. 네. 그래서 같이 뭐 이제 중국에 가서 피해자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또 뭐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신문을 만들어서 배포한다거나 이렇게 같이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혹시나 사진전을 하고 있는데 일본의 극우 단체들이 와서 뭐 피켓 시위 그런 건 없었어요? 당연히 많이 있죠. 있었어요? 예, 뭐 심지어는 뭐 갤러리에 난입해서 네. 그 뭐 소란을 피우기도 하고 또 갤러리에 뭐 협박을 하면서 전시를 더 이상 못하게끔 네. 진행을 했지만은 네. 뭐 지금 또 계속해서 뭐 집에 이메일이 온다거나 팩스가 와서 뭐 이제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까지 이제 남기기도 하는데 뭐 그런 것들도 일본의 시민분들이 그 우익을 대응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래서 네. 또 사진전을 또 무사히 치를 수 있게 많은 분들이 협조해서 어떤 분들이 주로 도와주셨습니까? 그렇게 일본이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사진전을 할 수 있었다는 거는 일본 사람들의 적극적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 아니었겠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네. 일본의 뭐 시민단체 분들도 계시지만은 네. 평상시에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. 그렇습니까?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.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인연이 닿아서 같이 기회를 만들고 또 그분들이 스스로 움직여서 이 사진전을 주최를 하고 네. 또 필요한 돈도 모으고 또 홍보 활동도 하면서 네. 사진전을 그 수많은 도시에서 진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. 안재용 작가께서 이런 사진전을 기획하고 또 전시하면서 던지려고 했던 메시지는 어떤 겁니까?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해주시죠.
이분들의 피해가 결코 70년 전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. 네.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고통이고 또 그분들의 그런 증언 자체도 저한테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바라는 그리고 또다시 이런 아픔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미래에 대한 메시지거든요. 네. 그리고 뭐 또한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문제가 어떤 한일 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곳, 또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면 이런 약자인 여성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네. 아시아 전체 문제로서 그 인권 문제로서의 그 인식을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이런 위안부 관련 위안부 피해 여성들에 대한 활동을 계속 하실 생각인가요? 예, 그렇습니다. 그 뭐 당장 이번 주 일요일에도 뭐 중국으로 가서 뭐 무안이라든가 그 남경에 가서 또 취재를 하고 네. 예정이고 또 올 여름에는 서울에서 사진전 그리고 9월에는 도쿄에서 네. 미국에서의 그 사진전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잘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안재용 사진작가였습니다.